연세도 많으시잖아요. 저희가 이러는 것도 다 어르신을 위해서라고요. 계약서를 보면 만기까지 분명 10년이나 남았는데 마음대로 문을 닫는 게 어딨어? 저기 실례지만 무슨 일인가요? 방금 몇 마디 듣긴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요. 하씨 할머니가 예전에 여기 있는 유신물류 회사에 물류센터를 임차했는데 계약 기간이 20년이 넘는데요. 여태껏 문제 없었는데 물류회사가 갑자기 이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면서 문을 닫겠다고 해서요. 그리고 강 매니저라는 사람을 보내서 할머니와 상의하도록 한 거예요. 배상금을 줄 테니 계약 파기하자고 말하고 물류센터를 회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저렇게 반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꿈쩍도 안 하셔서 결국 말다툼이 시작된 거죠. 어르신, 이쯤 했으니 그냥 가격을 불러주세요. 도대체 얼마를 들여야 계약 해지하실 거예요? 강 매니저,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무슨 생각하시는지 다 알아요. 연세가 많아서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지금 나이 믿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제가 어르신 같은 사람들 많이 봐서 잘 알아요. 다들 계약서를 들먹이는데 한마디로 돈 더 달라는 뜻 아니에요? 왜 사인을 안 하나 했더니 가격 협상을 못한 거였군요. 좀 버티면 몇 천만 원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헤이, 그러니 다들 꿈쩍도 안 하지.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저 매니저가 더 공격적이죠. 꼬맹이가 뭘 알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야. 좋은 사람처럼 보일수록 속내가 나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요. 저 정도 연세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흔쾌히 돈 받고 떠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렇게까지 억지 부리는 거 보면 돈 말고 뭐가 있겠어요? 택배 사업으로 사회에 환원하려는 건 아닐 거잖아요. 맞아요. 법적으로 계약서 범위 내에서 어르신은 물류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들은 또 누구예요? 할머니 편을 드는 걸 보니 저 할머니가 고용한 사람들인가 보죠? 무슨 사정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당신들이야말로 누구죠? 혹시 물류회사의 뒷돈을 받고 대변해주는 정의의 행인인가요? 저기요, 지금 뭔 소리죠? 난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다고요. 우리끼리 그냥 얘기 좀 한 건데 굳이 일을 크게 만들 필요 있어요? 정말 못 들어주겠네. 먼저 일을 크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그러니까요. 분명 이러쿵저러쿵 먼저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저 할머니는 분명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르신,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최대한 배상해 드릴 테니 동의만 해주세요. 몇 번을 찾아와도 난 같은 대답일 걸세. 사인 안 해. 그럼 원칙대로 계약서만 따르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유신 규정대로 처리해도 절 원망하지 마세요. 전 다른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땐 옳은 결정을 내리셨길 바랄게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처럼 좋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수상해.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은 분명 협박이었어. 다음번엔 억지로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강매라. 보통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최종 상황을 바꾸기가 쉽지 않죠. 나중에 또 무슨 수작을 부릴지도 모르고요. 맞아요. 안 그래도 그 어르신을 만나보는 게 어떤지 묻고 싶었어요. 도울 만한 게 있나 해서요. 금방 갑니다. 아이, 어떤 일로? 청년들은 아까 이 늙은이 편 들어줘서 고마웠어요. 아이, 근데 뭘 붙이려고요? 착하기도 하지. 아이, 근데 이건 내 개인 사정이라 아무래도 민망해서.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좋은 의도인 건 아는데 민폐 끼치고 싶지 않은 거죠. 유신처럼 큰 회사를 나 혼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청년들은 아직 젊으니 이런 진흙탕 싸움에는 휘말릴 필요 없어요. 처음엔 이런저런 말로 날 설득하더니 나중에는 하루가 멀다고 사람을 시켜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넣었어요. 보세요. 여기서 일하던 아이도 그 사람 때문에 도망가 버렸죠. 남아있는 이 택배들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니까요. 유신 물류 회사가 여길 폐쇄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걸 보면 이 땅이 향후 계획에 매우 중요한가 보네요. 여길 되찾기 위해 어르신께 제안한 조건이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계속 거절하시는 진짜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시간이 많거든요. 아마 30-40년 전일 건데 그때 여긴 물류센터가 아니라 청우라는 오래된 우체국이었어요. 청우 우체국. 어머니께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어렴풋이 기억나네요. 맞아요. 하지만 옛날엔
그 우체국이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유행의 상징이었죠. 그 시절 사랑하는 사람과 늘 이곳에서 만났어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편지를 보내러 오곤 했고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매년 우리의 기념일, 미림씨 건립 기념일쯤 되면 그이가 날 데리고 풍등을 날리러 가곤 했는데 그 어두운 언덕에서 촛불을 켜고 소원을 적어 등불에 묶었고 소원을 매단 풍등을 하늘에 날렸어요. 듣기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걸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기억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몇 년 가지 못하고 그이는 사라졌지만요. 원래 내가 24살이 되던 해 말에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임시로 인사이동을 하게 돼서 어떤 프로젝트에서 지리조사를 맡게 됐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부서라 한 곳에 오래 머무는 법이 없었어요. 정해진 주소도 없던 터라 편지 쓰기도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때 약속을 했어요.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여기서 만나자고. 그 뒤에 결혼하자고요. 하지만 그이는 모질게도 떠난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소식이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나한테 포기하라고 했지만 난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능성이 아주 높죠. 아마 하씨 할머니도 예상하고 계실 거예요. 어르신이 계속 여기 머물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도 아마 이런 식으로 희망을 놓고 싶지 않은 거겠죠. 좋아요. 나도 찬성이에요. 네. 결과가 어떻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 답을 드리는 게 당연해요. 좋아요. 그럼 두 일을 동시에 진행하죠. 우리라면 반드시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아까 그 정의로운 구경꾼들 아닙니까? 왜 아직도 여기 계시는 거죠? 어르신 제법이시네요. 조력자도 구하시고. 하지만 그래도 소용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이 계약서대로 하시겠다면 저희도 유신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요. 태영 씨, 계약서랑 영수증 꺼내줘요. 매니저님, 준비됐습니다. 네, 거기 두세요. 자, 계약서대로 하자고 하셨죠? 잘 보세요.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신 물류회사 산하의 모든 물류센터는 본부에서 정한 배송 계획에 따라 월별 할당량을 완수해야 한다. 완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물류센터는 당월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본부는 관련 권한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계약서에 문제는 없어요. 합법적인 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네요. 문제 없다니 됐네요. 제가 어르신 사정 안 봐드린다고 하지 마세요. 자, 할당량만 채우면 전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계약서를 고집한 건 그쪽이니 이 계약서대로 하자고요. 그런 말 마세요. 이건 그쪽들이랑 어르신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문 수량만 채우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다들 유신 회사 밑에서 일하는데 주문서랑 토지 둘 중에 하나는 저도 보고할 게 있어야죠.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동의한다고 사인만 하면 어떤 고민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애쓰지 마세요. 어르신은 사인하지 않으실 겁니다. 맞아요. 고작 주문서 갖고 뭐가 어렵다고? 아주 자신만만하신가 본데. 두고 보죠. 태영 씨, 갑시다. 네, 매니저님. 계약할 때 전혀 몰랐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꼭 해결책을 찾을 테니까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니 먼저 여길 정리하고 전반적인 환경과 절차에 적응해 보도록 하죠. 대부분의 작업 절차가 기계를 사용하는 거라 그다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살펴보고 알려드리죠. 네. 그럼 전 택배 주문서를 분류할게요. 쌓여있는 택배부터 보내야 해요. 그럼 난 화인에 연락해서 빈 물류소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전에 말했잖아요. 화인 산하의 빈 물류소라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요. 유신우 씨, 설마 유신 물류센터에 맞춰 리모델링한 건 아니죠? 맞아요. 내가 유신 쪽에 맞춰 리모델링 하라고 했어요. 사실 많이 고치진 않았지만 편의를 위해서 고쳐봤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튼 여긴 쓸 일도 없고 비워놔봤자 소용없으니까요. 문제 없는 거 확실해요? 나중에 강 매니저 쪽 사람들한테 다른 물류소를 이용해 상품을 집하하고 배송하는 건 규정에 어긋나는 거라고 약점 잡히면 안 될 텐데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혹시 몰라 사람을 구해서 수속도 마쳤어요. 송죽구 말고도 은하구와 남구에도 물류소가 있죠. 이제 모두 어르신이 임차한 유신 물류센터의 협력기관이 되었으니 문제 없을 거예요. 알겠어요. 문제 없는 것만 확실하면 돼요. 잠시만요. 교대 근무표 짜는 것 말고도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주문한 고객 중 일부가 여러 곳에 가서 물건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더라고요. 여기 최 씨 고객님처럼요.
곧 도시 건립 기념일이라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많이 사놨대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상점에서 선물을 찾은 다음 당일에 집까지 배송해야 한다네요. 이런 주문은 일반적인 택배 주문과 구분해둬야겠네요. 물건 수령이 번거로울까봐 걱정하는 건가요? 맞아요. 보통 구역별로 나눠서 동선을 정하는데 이렇게 특수한 주문은 인력 배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문제될 게 있나요? 내가 볼 땐 식은 죽 먹기인데요. 무슨 아이디어라도 있는 건가요? 드론을 사용하면 되죠. 지금의 드론은 10년 전보다 훨씬 발전해서 조작만 잘한다면 10대는 거뜬히 띄울 수 있어요. 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시간도 절약되고 인력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말했잖아요. 식은 죽 먹기라고요. 그럼 이 방안으로 일단 정하고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추가된 주문 건만 마치고 더 이상 문제가 없으면 물류센터를 다시 어르신께 넘기죠. 아니면 나랑 같이 갈래? 일요인이 마침 어르신 댁 근처에 살아서 그쪽으로 가봐야 하거든. 같이 가면 되겠다. 왔네요. 어서 여기 앉아요. 차 좀 내올게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혼자 산 지 오래돼서 집안이 쓸쓸했는데 젊은이들이 와서 이야기도 나눠주니 나야 고맙죠. 그분 얘기를 꺼내면 어르신이 슬퍼하실 거란 건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야만 다음 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어서요.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이에 대해서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이야기할게요. 그이는 이름이 특별하면서도 아름다웠어요. 단성운이었죠. 성운 씨를 처음 만난 날은 그의 여름 가장 더운 날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구름을 가리키면서 나한테 말했어요. 봐요, 저 구름이 내 이름이에요. 정말 착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죠. 그러게,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은 왜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 그렇다고 이렇게 감상에만 젖어 있을 순 없지.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더 중요한 건 할머니를 도와 단씨 할아버지의 행방을 찾는 거야. 응? 단씨 할아버지의 기본적인 정보는 얻었으니까 그 다음은 나한테 맡겨줘. 정보 검색은 나보다 더 능숙한 사람이 없을 거야. 당시의 직원들이 상황 공개를 거부했지만 지금은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 단서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제 의뢰인 만나러 갈 시간이네. 넌 먼저 돌아갈래? 응, 알았어. 이 가게 혹시 우리 어렸을 때 왔던 곳 아냐? 근데 가게를 크게 확장한 것 같아. 그땐 이 크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 봐봐. 저쪽에 진열되어 있는 거 우리가 옛날에 자주 먹던 거잖아. 아무래도 도시 건립 기념일 기간이라 어디를 가나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새로운 배송 주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줄을 서면 시간이 맞지 않을 거야. 그래, 다음엔 내가 먼저 와서 줄 서 있을게. 여기서 제일 인기 있는 디저트를 먹을 수 있게. 응? 약속한 거다. 그때 내가 데리러 갈게. 피곤하세요? 어디 좀 앉을까요? 다행이네요. 저쪽으로 걸으면서 밤바람 좀 쐴까요? 평소엔 이런 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기회가 거의 없어서요. 평일 저녁에 같이 산책하러 와도 돼요. 당신만 좋다면요. 그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더 많은 아름다운 곳을 찾아보죠. 산책 코스요? 좋아요. 기대할게요.
여기도 똑같이 만들었네요. 유신우 씨가 즉흥적인 성격일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전에 다 말했잖아요. 그냥 편의를 위해 고친 거라고요. 시간은 촉박하고 임무는 막중하니 1분 1초를 아껴야 해요. 그러게요. 한동안은 모두 고생 좀 해야 할 거예요. 맞아요. 강 매니저 쪽 사람들이 늘린 수량이 적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나도 이견 없어요. 단씨 할아버지와 관련된 일이야. 소식이 있는 건가요? 당연히 없죠. 있었으면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이틀 동안 자료란 자료는 다 찾아보고 심지어 단씨 할아버지가 태어난 병원 기록까지 확인했어요. 근데 딱 할아버지가 일을 시작하고 난 뒤의 정보만 없더라고요. 순조롭게 단서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조금 전은 동료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이게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아무 자료도 찾지 못했대요. 어르신의 말을 떠올려 보면 할아버지가 일했던 지질연구원의 기밀 유지가 아주 철저하긴 한가 봐요. 보통 일반 직원의 자료를 이렇게 비밀리에 오래 보관하진 않죠. 제 생각엔 지질 연구 업무가 기밀 프로젝트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정보 유출을 방지하거나 사내 기밀 같은 걸 남기지 않기 위해 관련 파일을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파기한 거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쩌면 프로젝트 보안뿐 아니라 관련 직원도 기밀로 유지하기 위한 걸 수도 있어요. 다양한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던 시기였으니 전문 인력은 매우 귀한 자원이었을 거예요. 그렇네요. 그게 아니라면 한 사람의 모든 기록을 지울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잠깐. 그래서 결국 일을 시작한 뒤의 자료는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업무에 관한 건 없어도 일상이랑 관련된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해 나가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말하려던 참이니까요. 일상에 관한 정보도 많지 않고 유용한 정보라곤 집 주소뿐이에요. 당시 단씨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살았던 집이죠. 어르신 말씀으론 거기도 찾아가 보셨대요. 근데 빈집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원거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미림시 지도에는 이 거리가 없어요. 저 이 길 알아요. 20년 전 도시 신개발 계획에서 평안거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거리를 확장하고 녹지화하면서 양쪽에 있던 단지도 철거와 재건축이 시작됐죠. 새로 만들어진 도로가 원래의 거리랑 완전히 달라서 그곳이 소원거리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점차 잊어버린 거예요. 백은우 씨가 말 안 해줬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럼 거길 찾아가 봐야 할까요? 지금으로선 이 단서 하나밖에 없어요. 희망적이진 않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는 것 같네요. 거긴 제가 잘하니까 이따 조사하러 가볼게요. 좋아요. 원래 주소대로라면 아마 여기일 거예요. 착하지? 할아버지랑 햇볕 쬐러 가자꾸나.
거기 두 젊은이는 우리 집 앞에서 뭐 하는 건가? 에휴, 질문은 됐어. 내 시간 잡아먹지 말게나. 우리 아이랑 햇볕 쬐러 가야 하니까. 어르신, 실례합니다. 사실 옆 도시에서 친척을 만나러 왔는데 저희 세대부터는 왕래도 별로 없었긴 하지만 이곳이 낯설기도 해서 어르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를 아끼는 분들은 다들 성품도 좋다던데 잠시 시간 내서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산지 40년이 다 되어가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이르니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게나. 어르신, 혹시 근처에 단씨 성을 가진 집안을 아시나요? 단씨? 아이고, 듣고 보니 생각났네. 단씨성을 가진 친구, 기억이 나. 이 집이 바로 그 집 사람들한테서 산 걸세. 사자마자 재건축 계획에 들어갔지. 난 철거비를 받는 대신 원래 자리에 분양을 선택했었고.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자네들이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기억도 나지 않았을 거야. 그랬군요. 그럼 단씨 할아버지 가족들이 그 집을 팔고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아휴, 그건... 기억이 잘 안 나. 먼 곳으로 이사했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네. 미안해, 젊은이들. 아니면 전화번호 좀 남겨주게나. 나중에 가족들한테 기억나는 게 있는지 물어볼 테니까. 소식이 있으면 전화해주겠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별일 아닌데 뭘. 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품이 좋지 않은가? 아마 인사이동 이후에 집에 큰일이 생긴 걸지도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큰 병에 걸려서 돈이 필요했다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투자에 실패해서 빚을 갚기 위해 큰 돈이 필요했다거나. 일반적으로 철거 계획이 있다면 모든 가구에 미리 통보가 되고 전체적인 계획도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마련이니까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철거 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분석이고 구체적인 상황은 더 깊이 알아봐야 해요. 좋아요.
걱정 말아요. 수취인 전화 아니에요. 곧 점심이네요. 피곤하진 않아요? 근처에서 점심 먹을래요? 시간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방금 근처 레스토랑에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빈자리가 있어서 줄 설 필요가 없대요. 앉아서 좀 쉬고 싶으면 지금 바로 가도 돼요. 물론 당신이 오후 일을 더 일찍 시작하고 싶다면 시간 절약하는 쪽을 택해도 되고요. 그래요. 일단 두유 마시면서 배 좀 채워요. 레스토랑은 멀지 않으니 금방 도착할 거예요. 피곤해요? 방금 주문한 음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던데. 일단 물 좀 마셔요. 아니요, 실수가 있을까봐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모든 택배가 수취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니까요. 이런 세심함이 필요한 작업은 여러 번 확인해야 안심이 되거든요. 사실 꼼꼼한 건 아니고 내가 택배 5배송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어렸을 때 형이 출장을 갔는데 출발 전에 나한테 선물을 보내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근데 며칠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난 형이 약속을 어긴 줄 알고 혼자서 한참을 서운해했죠. 근데 나중에 택배가 다른 곳으로 잘못 배송된 거란 걸 알게 됐죠.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초조해하던 그 심정은 지금 생각해도 속상해요. 맞아요. 분명 문제 없을 거예요. 그렇죠. 택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승리가 코앞이네요. 그렇긴 한데 오늘 아침에 오른쪽 눈꺼풀이 엄청 떨리더라고요. 꼭 무슨 사고가 날 것처럼요. 저기 유신우 씨,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모르나요? 설마 내 예감이 적중한 건 아니겠죠? 보아하니 그런 것 같은데요. 원인을 찾았어요. 보세요. 이건 유신 본사에서 보낸 이벤트 공지예요. 유신에서 택배비 무료 이벤트를 한다고요? 아래에 적힌 작은 글씨도 읽어보세요. 본 이벤트는
주로 유신 물류센터에서 담당하며 최종 해석권은 유신 물류회사 본사에 있습니다. 어쩐지 갑자기 주문이 쏟아지더라니 우리를 노린 거였네요. 이건 반칙 아니에요? 애초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도 않았겠죠. 다시 말해, 저 사람들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의 방해 실력을 너무 우습게 봤네요. 안 봐도 뻔하죠. 도시 건립 기념일은 아주 중요한 명절이니까요. 피하거나 거절할 방법이 없다면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죠. 처리는 어렵지 않겠지만 작업량이 많아져서 앞으로 좀 힘들 수 있겠네요. 제가 아까 대충 살펴봤는데 그나마 좋은 소식이 있긴 해요. 주로 주문이 남구 쪽에 집중돼 있어서 여러 구역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막판에 상사한테 급한 임무를 넘겨받은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겠네요. 여보세요? 백은우입니다. 나네. 평안거리에 사는 노인네. 집에 가서 아내랑 딸한테 물어봤는데 마침 오늘 집에서 엽서를 발견해서 바로 전화했네. 엽서요? 맞아. 딸이 그러는데 그때 단씨 가족이 외국으로 이사간 뒤에 우리한테 보낸 거라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그 엽서는 어디서 보낸 건가요? 주소가 적혀 있나요? 어디 보자. 영어 단어가 보이네. 근데 이건 잘 못 알아보겠는데. 무슨 스나로인 것 같은데 이게 도통 뭔지? 스나롯인가요? 그래, 그거인 것 같네. 근데 자네 목소리가 좀 변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래, 그럼 이만 끊겠네. 새 산책시키러 나가야 해서 말이야. 스나롯? 윤노아 씨, 그 지역 알아요? 스월터 남부의 작은 도시예요. 의료 수준이 꽤 발달했고 자연 환경이 좋은 것 외에는 다른 산업의 발전 전망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스월터 사람들은 이상적인 실버타운으로 여기죠. 그 말은 단씨 할아버지 가족이 스나롯으로 이사를 간 게 의료 수준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어쩌면 제가 전에 추측한 대로 단씨 할아버지의 가족이 심각한 병에 걸린 걸 수도 있겠네요. 스나롯에 이 병을 낫게 할 더 나은 치료법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가족이 아니라 본인의 몸에 이상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질 탐사 작업은 위험한 곳에 들어가 위험한 물질을 접촉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추측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죠. 미림시에 스나롯 쪽 사람들을 잘 아는 친구가 있으니 물어보라고 부탁해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쓸만한 걸 찾긴 했는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해요. 그래요. 여기는 저희가 맡을게요. 괜찮아요.
성격이 좋은 친구니까 걱정 마세요. 헤이 친구! 오랜만이야. 근데 이분은? 소개할게. 이분은 변호사님이고 내 친구야. 이쪽은 제가 예전에 스월터에서 만난 엘빈이라는 친구예요. 마침 이 친구네 가문 사업에 스나롯 의료 관련 분야가 일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모처럼 미림 씨 친구를 사귀게 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엘빈, 우린 진지한 이야기를 하러 왔어. 아 맞다. 단 선생님 때문에 온 거지. 방금 스나롯에서 보내온 팩스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의료 파일은 정보 보호 기간이 지나서 클라우드에 올려도 큰 문제는 없긴 한데 정보가 온라인으로 유출돼서 퍼질 가능성도 있어서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스나롯에는 규칙이 많아요. 솔직히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병명은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예요. 쉽게 말하면 반신불수인 거죠. 지금으로 봤을 땐 그런 것 같네요. 이거 말고 다른 자료는 더 없어? 예를 들어 스나롯에 있는 단씨 할아버지 주소랑 근황, 아니면 병세에 대해 더 자세하게 인터뷰한 기록 같은 거. 노아야, 도움을 요청하려면 나한테도 시간을 좀 줘야지. 전화 준 지 10분 만에 이 진료 기록을 찾은 것도 이미 엄청난 거라고. 그 생각을 미처 못했네.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나한테 알려줘. 알겠어.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저한테 신세진 게 많은 친구라서요. 윤노아, 인정사정 없는 말투는 예전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구나. 택배 접수하러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둘이 가면 더 빠를 거예요. 번거롭다뇨. 별일 아닌데요. 저기 코랄빛 장미꽃 화분 보이시나요? 미림시에서는 보기 드문 품종이에요. 이 꽃은
꽃술 부분의 색이 옅은 편이라 은은한 빛을 띠고 있어서 사람들이 꿈의 오라라고 불러요. 게다가 의미도 정말 좋아요. 마음으로 바라고 꿈에서 그리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다음 주문은 거리가 좀 멀어서 좀 일찍 출발해야 할 것 같네요. 아직 오늘 할 일이 남았잖아요. 꽃을 들고 다니면 불편해서 방금 하나만 남겨달라고 사장님께 부탁드렸어요. 당신이 오기 직전에요. 바쁜 일 끝나면 꽃 찾으러 다시 오려는데 그때 같이 와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지금 도시 건립 기념품 특별 판매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관심 있으면 이따가 같이 구경하러 갈... 조심해! 괜찮아요. 근데 풍선이... 우와! 오빠가 풍선을 잡았다! 자, 다음부턴 조심해야 해. 거리에서 뛰어다니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야.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오빠, 감사합니다. 근데 엄마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댔어요. 그러니까 이 풍선은 언니 오빠한테 줄래요. 그게... 괜찮은데. 아니면 풍선 가게 지나가게 되면 하나 더 살까요? 함께 축제 분위기를 즐기는 거죠. 아이고, 오늘도 바쁘시네요. 애 많이 있으십니다. 강 매니저님이군요. 여긴 무슨 일로 왔죠? 본인의 실패를 예감했나 보네요. 이 사람들이... 기고만장하기는 당신들한테 이 물류센터를 지킬 수 있을 거란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알려주러 왔어요. 강 매니저님, 약속을 어기겠다는 건가요? 약속을 어겨요? 무슨 약속이요?
계약서에는 당신들이 하는 일이 모두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다 큰 어른끼리 말장난이라뇨. 난 처음부터 당신들이 웃음거리 되는 꼴을 보려던 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진짜로 해낼 줄은 몰랐네요. 그 많은 물류소를 이용할 연줄이 있을 줄이야. 뭐 당신들이 어르신을 잠깐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평생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매일 여기 틀어박혀서 택배만 나르고 있던데 다른 할 일은 없는 거예요? 보아하니 전략을 바꿔서 우리와 장기전을 치르려나 보군요. 장기전이요? 강 매니저님이 감당 못하실 텐데요. 물류센터의 땅, 유신 본사 입장에선 아주 급한 문제잖아요. 신개발 건설 계획의 시공 방안에 따르면 늦어도 9월 초에는 착공해야 할 테니까요. 8월 중순까지 회수해서 관련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면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이 맞죠? 당신이 이런 기밀 사항을 어떻게... 딱 좋은 타이밍에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어디서 온 건지는 그쪽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셈이지. 그러니까 강 매니저님, 빨리 포기하세요. 그래야 다들 편할 겁니다. (8월) 중순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거 알 텐데 굳이 이렇게 몰아세울 필요 있나요? 우리를 상대할 시간에 미리 차선책을 다시 조정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차선책에 따라 개발해도 전체 이익이 최선책이랑 별 차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가 비용을 제하면 유신한테 손해는 아니에요. 행동을 보니 최선책에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많은 건지도 몰라요. 뒷돈을 챙겼거나 몰래 결탁을 했을 수도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근거도 없이 함부로 모함하지 마요. 얼마 전에 어르신을 그렇게 평가했잖아요. 저는 그대로 갚아준 것뿐이에요. 당신들... 아니면 이렇게 하죠, 강 매니저님. 며칠 후면 도시 건립 기념일이니까 정정당당하게 내기 한판 하는 거 어때요? 마지막으로 주문량을 한 번 더 늘리고도 우리가 해내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는 걸로요. 만약 해내지 못하면 이 물류센터는 돌려줄게요. 좋아요. 단판에 승부를 내는 걸로 하죠. 두고 봐요. 이번 주문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을 테니까. 좋아요. 그럼 강 매니저님은 가서 잘 계산해봐요.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천문학적인 숫자는 불가능해요. 주문 수를 늘리려면 실제 주문 고객이 있어야 하니까요. 최근 데이터를 봤는데 피크 때보다 몇 % 좀 더 많아도 문제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에겐 이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강혁 씨가 유신의 계획을 말했을 때 강 매니저한텐 이미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한테 극단적인 수단을 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면요. 제가 봤을 때 성격상 감옥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워낙 전에 단호하게 말을 해놔서 본인이 졌다고 쉽게 인정할 순 없었겠죠. 약속을 정말 지킨다면 문제 없을 텐데 번복할까봐 걱정이네요. 그럼 다시 플랜 B를 상의해보죠. 강매니저가 그렇게 선뜻 동의하는 걸로 봐선 뭔가 꿍꿍이가 있을지도 몰라요. 다들 왜 이렇게 놀라세요? 전 단 선생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찾아온 것뿐이라고요. 어떻게 됐어? 그게 당시 단 선생님은 우리 가문 산하의 포스 병원에서 한동안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어. 그 뒤로 처음에는 재활 치료를 받으러 우리 병원에 오셨는데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포기하셨지. 그 후의 일은 스나롯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때문에 나도 못 찾아냈어. 직원들이 단 선생님이랑 선생님 가족들한테 연락을 시도해봤는데 전혀 답장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근황이나 유용한 정보는 찾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정보를 찾았거든요. 그걸 먼저 말해줬어야죠. 윤노아 씨 친구 스타일이 원래 이런가요? 엘빈, 중요한 일은 제일 먼저 얘기해줘. 말할게. 말하려던 참이었어. 미림시에 사는 조카의 주소를 알아냈어. 이게 다야. 알겠어. 아무튼 고마워. 별일도 아닌데 뭐. 나도 같은 생각이야. 어찌됐든 시도는 해봐야지. 방금 주소를 보니까 내가 잘 아는 곳이던데. 그리고 마침 그 거리에 화인이 새 지점을 열어서 가봐야 하거든요. 누나, 이번에는 내가 같이 갈까요? 저기 혹시 가게 사장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두 분 뭐로 주문하시겠어요? 저희는 커피 마시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을 찾으러 왔어요. 네? 누구요? 그분을 아세요? 단씨 할아버지의 조카분 되시죠? 네. 전 어머니 성을 따라서 단영빈이라고 해요. 하씨 어르신이요? 두 분이 말씀하신... 근데 외삼촌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9년 전에요. 뭐라고요? 그 사고 이후로 외삼촌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도 고통스럽지 않게 가신 셈이니까 불행 중 다행이겠죠. 그 사고라니요?
그때는 어렸을 때라 잘 기억나지 않아요. 대부분은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어느 날 삼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셨어요. 어느 지역에서 지하 탐사를 하던 도중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셨죠. 구출된 다음에 곧바로 치료를 위해 수도로 이송됐어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어머니도 곧바로 달려가셨고요. 수도에 있을 때 다리를 절단할 뻔했는데 여러모로 수소문한 끝에 스나롯의 전문가를 찾았대요. 그때 어머니는 삼촌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집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파셨어요. 스나롯에 간 뒤 외삼촌의 다리는 지킬 수 있었지만 다친 지 너무 오래돼서 나중에 다른 후유증이 발견됐고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죠. 그래서 저희도 스나롯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전 그곳 환경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인이 된 후에 혼자 돌아왔어요. 그랬군요. 그건 제가 죄송해요. 그 일은 정말 잘 모르겠네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 제가 어려서. 그럼 저희랑 같이 하씨 어르신을 만나러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르신께 할아버지의 행방을 찾아드리기로 약속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가족이 직접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저희 어머니 의견도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지금은 바로 대답해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저희도 단영빈 씨의 의견을 존중해요. 하지만 하씨 어르신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전화번호와 주소를 남겼으니 나머지는 단영빈 씨 마음에 달렸죠. 그건 나도 확신이 서지 않네요. 슬퍼하지 마요. 예전에 말했잖아요. 결과가 어떻든 어르신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 답을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요. 지금의 답이 잔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어요. 네. 글쎄요. 이건 다른 택배랑 다르게 운송장이 붙어있지 않네요? 그리고 밀봉 부분도 우리가 평소에 쓰던 테이프랑 좀 다르지 않나요? 누나, 아니면 열어서 확인해 볼까요? 만약 잘못 배달된 거면 얼른 돌려보내야 하잖아요.
이건 물건 접수하는 모습이고 여기 이건 열심히 포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건 누나가 바쁘게 일한 스스로한테 아이스크림을 선물하는 모습이에요. 누나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리게 되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함께 노력한 결과니까 잘 보관해야 해요. 무슨 일이야?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아프겠다. 아, 만지지 마. 방금 택배를 잔뜩 만져서 손에 세균이 가득할 텐데 상처를 바로 만지면 어떡해. 상처를 보고 나서야 아픔이 느껴진 거야? 어렸을 때 네가 나한테 준 거잖아. 항상 갖고 다니거든. 몇 년 동안 나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 이 의료 도구들로 내 상처를 치료할 때마다 네가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 아, 걱정 마. 난 워낙 내 몸을 잘 챙겨서 웬만해선 잘 안 다쳐. 이제는 이걸로 내가 널 돌봐줄게. 앞으로 다시는 그 사람이 어르신을 괴롭히는 일이 없을 테니 안심하셔도 돼요. 물류센터 배송 방식을 저희가 새로 계획하고 조정했어요. 2~3명만 더 모집하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참 고마워서 어쩌나.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우,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르신. 어려운 일도 아니었는걸요. 저희는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말 착한 젊은이들이네요. 아이고, 나이를 이렇게 먹어서도 어린애 같아서야. 아, 참, 그러고 보니 성훈 씨 일은 어떻게 됐어요? 하윤이 어르신, 그러니까 하씨 어르신 맞으시죠? 맞아요.
그쪽은 전 성훈 삼촌의 조카 단영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두 분이 절 찾아와 어르신을 꼭 뵀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그이는 저희 외삼촌의 일은 어르신, 저희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 나눌까요? 어르신, 외삼촌께서는 정말 유감스럽게도 9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짐작은 했지만 그이가 이렇게 일찍 떠났을 줄은 몰랐네요. 외삼촌은 고통 없이 가셨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네. 그의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성훈 씨가 어떻게 그렇게... 아무도 원치 않았던 사고였어요. 그럼 그이는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은 거죠? 만약 알려줬으면 나도 같이 갔을 텐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중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 편지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께 연락드렸더니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미안해요, 윤희 언니. 우리가 인사도 없이 떠난 걸 용서해 주세요. 저희 오빠를 잊고 다른 행복을 찾을 줄 알았어요. 오히려 기약 없는 기다림에 빠뜨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저도 늙고 가족들을 많이 떠나보내고 나니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그때 저와 제 가족이 아주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요. 몸이 불편해서 망설이신 것뿐이죠. 말없이 떠나면 하시 할머니의 행복을 그르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도 몇 년 동안 어르신께 편지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없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까봐 두려우면서도 폐가 될까봐 두려우셨겠죠. 저라면 분명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걸 선택했을 거예요. 알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마주할 바에야 이렇게 헤어지는 게 낫죠. 하지만 이건 어르신한테 너무 불공평한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분명 어르신, 저희 어머니가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스나로스로 떠나던 그날이 마침 할머니와 삼촌의 기념일이었대요. 비행기 안에서 외삼촌은 돌아오게 되면 어르신과 함께 풍등을 날리고 싶다고 계속 중얼거리셨죠. 사실 삼촌께서 항상 어르신을 그리워하셨어요. 임종하실 때도 계속 어르신의 이름을 불렀고요. 이 물건도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부디 이걸 받으시고 외삼촌이 아무 말 없이 떠났던 지난 날도 용서해주세요. 이건 내 건데 설마 그이가... 삼촌이 그때 집에서 유일하게 가져가겠다고 한 게 이거라고 하셨어요. 성훈 씨... 성훈 씨, 알겠어요. 어머니께 전해줘요. 난 가족들을 탓한 적 없어요. 성훈 씨도 탓한 적 없고요. 오히려 지금까지 기다린 게 다행이라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성훈 씨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걸 증명해 줬으니까요. 내려놓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마음속에 박혔던 돌이 빠진 것 같긴 하네요. 떠난 사람을 위해 산 사람이 더 잘 살아가야죠. 성훈 씨도 아마 내가 그렇게 생각하길 바랄 거예요. 단시 할아버지께서 아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 현재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젊은이들 말이 맞아요. 그래서 물류센터를 계속 운영할 거예요. 기다림이 습관이 되어버렸나 보네요. 할머니, 그 일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카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좋네요. 아주 잘 됐어요. 어르신,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차를 몰고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선물이요? 자리 잡아놓길 잘했네요. 시간 맞춰 왔으면 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자리가 있더라도 잘 안 보이는 자리였겠죠. 여긴...
여긴 오늘 밤 풍등을 날릴 수 있게 시에서 특별히 승인한 곳이에요. 1년에 단 한 번, 오늘 하룻밤만 가능하죠. 그래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래요. 소원이라. 이렇게 적어주세요. 세상 모든 연인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아주 좋은 소원인데요? 누구나 좋아할 거예요. 지금 분위기와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소원이에요. 그러게요. 세상 모든 연인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뭘 그렇게 보고 있어? 같이 풍등 안 날릴 거야? 네, 방금 건 하씨 할머니 풍등이잖아요. 이번엔 우리 걸 날려야죠. 이루고 싶은 소원 있어요? 소원이 없다면 하고 싶은 말이라도 좋아요.